조연기.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의 그림자와 희극이 동시에 떠오른다. 그는 1960년대 영화계에서 잘나가던 배우 조항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냉정했다. 아버지가 41세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조연기는 겨우 10살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의 불빛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한때 스타의 아들이던 소녀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고 그 상처는 훗날 그가 선택한 길에 어딘가 스며 있었다. 1982년 그는 배우로 데뷔했다. 그러나 영화 포스터 속 그의 이름 옆엔 늘 에로 영화, 건달, 시트콤의 코믹 조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그림자는 현실이 되었다.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았던 어느 밤 조연기는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다. 뺑소니. 그것도 사고라 부르기엔 너무나 의도적이고 비정한 선택이었다. 술에 취한 그는 시신을 12m 떨어진 숲속에 버려두고 다시 차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그대로 새벽이 밝았다. 그리고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았고 결국 징역 3년이 2년으로 줄었다. 1993년 중간 출소.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방송에 복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복귀쇼는 성공했다. 90년대 예능판에서 조연기는 그야말로 국민 감초였다. 어눌한 콩글리시로 팝송을 흉내내고 좌우지장지지지 같은 유행어로 사람들을 웃겼다. 푸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주인공 옆에서 빛나는 조연. 시청자들은 웃었고 방송국은 상을 안겼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은 모두의 기억에서 잠시 사라졌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억을 잃지 않는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과거 자료들이 온라인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킬러조라는 밈이 DC인사이드에서 확산되면서 묻혀있던 그의 뺑소니 사건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음주운전도 아니었다. 실제 사망사고, 그것도 은폐와 도주가 뒤섞인 사건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거셌고 그가 다시 TV에 얼굴을 비출 때마다 항의가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사촌동생 조민기의 성범죄 사건까지 폭로되면서 조연기는 완전히 방송계에서 퇴출되었다. 2017년 MBN 황금알을 끝으로 그의 이름은 편성표에서 사라졌다. 2020년 그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손을 댔다. 하지만 대중은 용서하지 않았다. 비난의 폭풍 속에서 채널은 폐쇄됐다. 그리고 2023년 포르쉐를 몰고 있는 그의 사진이 공개되자 또 한 번 조롱의 파도가 몰려왔다. 결국 조연기는 웃음과 추락 사이에서 완벽히 길을 잃은 배우로 남았다. 세상은 그를 잊은 척하지만 인터넷은 그를 기억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2023년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자료화면 한켠에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조연기였다. 그가 다시 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낼 일은 이제 없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2024년 뜻밖에도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을 달궜다. 연예인 친목 모임 연우회 행사장. 무대 뒤편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조연기의 모습이 포착됐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흥미로운 건 그의 아들이다. 조연기의 장남 로우디알 OWD의 이름만 들으면 모를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힙합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값이 있었다. 힙합 레이블 VMCVISMAJORCOMPANY 창단 멤버이자 공동대표,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가수들의 앨범 커버를 책임진 아트 디렉터. 아이러니하게도 조연기가 TV에서 사라진 뒤에도 조연기의 아들은 음악과 예술로 대중 앞에 서 있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피는 흐른다. 단 그 방향이 다를 뿐이다. 조연기는 1958년생, 올해로 66. 세상이 그를 잊으려 해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디선가 남아있다. 이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자. 이휘재. 서울예대 출신의 그가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방송국 MBC의 FD조 연출로 출발했다. 당시엔 연예인을 꿈꾸면 방송국 문부터 두드려라는 말이 유행이었고 실제로 개그맨 정준하도 이휘재의 매니저 출신, 박명수 역시 KBS FD로 일한 적이 있었다. 이휘재 역시 그 전형적인 루트를 밟은 셈이었다.
1992년 이경규의 눈에 띄며 방송에 데뷔한 그는 롱다리와 쇼다리라는 신조어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웃음을 팔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시대의 거울이 있었다. 외모지상주의. 이휘재는 그 단어를 대중문화 속으로 처음 끌어들인 인물이기도 했다. 잘생긴 개그맨이라는 새로운 공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인기. 이어서 일반 TV 인생극장이 히트를 치면서 CF와 광고가 쏟아졌다. 그는 단숨에 당대 최고의 예능인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1994년 인기를 뒤로하고 육군 현역으로 입대. 제대 후 복귀했지만 예전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1999년 SBS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으로 재기. 이휘재는 돈은 없지만 말빨과 외모로 승부하는 남자 캐릭터로 남희석과 찰떡 호흡을 보여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렬과 염경환의 클롬도 얼굴을 알리며 예능계의 한 시대가 그려졌다. 2002년 공포의 쿵쿵따로 MC에 본격 도전한 이휘재는 의외로 스캔들도 큰 구설수도 없었다. 그는 늘 무난한 진행자였다. 도전천국, 상상플러스, 스펀지, 세바퀴, 비타민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묘하게도 그의 이름은 언제나 프로그램보다 약간 옅었다. 빛은 있었지만 강렬하지는 않았다. 2010년 40의 나이에 8살 연하의 플로리스트 문정원과 결혼하며 노총각 탈출.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쌍둥이 아들과 함께한 그 예능은 단순한 가족 프로그램을 넘어 국민적 신드롬이 되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건 화려한 개그맨의 웃음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이었다. 그 모습이 그가 다시 사랑받은 이유였다. 2015년 데뷔 23년 만에 이휘재는 마침내 연예대상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무난한 진행자로 평가받던 그에게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인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그는 스스로 쌓아올린 명성을 단 한밤에 무너뜨렸다. 진행 도중 보여준 거만한 태도, 성동일과 아이유를 향한 무례한 발언은 순식간에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뭐 어떤 술 드셨나요?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장난스러운 농담은 유쾌함보다 불쾌함으로 다가왔고 그날 밤 이휘재라는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웃음을 팔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의 웃음은 독이 됐다. 이후 그는 여론의 냉대를 인정하듯 진행 스타일을 바꾸려 노력했다.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고 말투를 다듬고 예전의 유쾌함을 되살리려 했다. 한동안 평판이 회복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였다. 2021년 층간소음 사건. 한 줄의 폭로글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이 커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신과 소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내 문정원이 에버랜드에서 장난감을 가져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혹, 쌍둥이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잇따른 목격담들. 예의 없는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단단히 붙었다. 결국 2022년 이후 그는 모든 방송에서 사라졌다. 화면 속에서 포털의 연애란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지워졌다. 현재 그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생활 중이다. 2023년에는 청담동 자택을 매각했다는 기사, 그리고 어머니의 별세로 잠시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부였다. 연예기획사 소속도 없고 공식 활동도 없다. 1972년생, 이제 만 52세. 한때 국민 MC라 불리던 남자는 그렇게 무대 밖으로 사라졌다. 이제 또 다른 이름. 이혁재.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 토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물이다. 인하대학교 국외공학과 재학 중 KBS 예능 캠퍼스 영상가요의 차력사 콘셉트로 등장하며 대중에게 첫인상을 남겼다. 그 기묘한 콘셉트는 오히려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그 후 MBC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 동기로는 문천식, 박희진이 있었다.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2년 드라마 야인시대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도 얼굴을 알렸고 2003년 MC 대격돌 위험한 초대로 진행자로서 자리 잡았다. 이후 스펀지, 스타골든벨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며 전성기를 맞았다. 2004년에는 연예대상을 수상했고
5년 연속 개그맨 수입 상위 5위권에 오르며 예능계의 안정된 1.5인자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2010년 그의 이름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룸살롱 폭행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 일행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이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사실이 와전된 악의적 루머라고 해명했지만 인천경찰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혁재의 주장은 사실무근. 결국 그날 이후 그의 이미지는 급락했다. 유쾌했던 예능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폭력과 거짓이란 단어만이 남았다. 두 사람, 이휘재와 이혁재. 한 사람은 예의 없는 미소로, 또 한 사람은 주먹으로 스스로의 커리어를 무너뜨렸다. 한때 수많은 시청자를 웃게 했던 이름들이 이제는 논란의 역사로 회자된다는 사실. 결국 이혁재의 이름은 방송 3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다. 그 한 줄의 결정이 모든 것을 끝냈다. 한때 웃음을 팔던 개그맨의 얼굴은 이제 퇴출된 인물이라는 낙인으로 대체됐다. 복귀의 길은 멀었고 세상은 냉정했다. 그는 한동안 종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지만 2016년 이후 방송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한때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그가 이제는 생계를 걱정하며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는 예능인이 아닌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잔혹했다.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연달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직원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웃음의 아이콘이었던 남자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후로도 좋은 소식은 없었다. 채무불이행, 사업부도, 세금 체납. 그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붙는 단어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결정적인 건 2024년이었다. 그가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때 국민을 웃기던 개그맨이 이제는 세금 체납자로 불리고 있다.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그가 유일하게 다시 사람들 앞에 서보려 했던 무대는 유튜브였다. 2022년 당구를 주제로 한 개인 채널을 개설하며 이제는 웃음이 아닌 기술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업로드는 멈췄다. 채널은 조용히 방치됐고 구독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1973년생, 만 52세. 그는 여전히 인천의 아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의 삶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무대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긴 싸움처럼 보인다. 누구보다 유쾌했던 남자. 그러나 결국 그 유쾌함을 지켜내지 못한 남자. 이혁재의 이름은 그렇게 한국 예능사의 뒷면에 조용히 기록되었다. 신인으로 데뷔한 연예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갑작스레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착각하며 태도가 달라지는 연예인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일반인들도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나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오늘은 연예인으로서 갑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TV에서 자취를 감춘 연예인 탑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위는 바로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윤은혜는 당시 팀 내에서 막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막내라는 점과 귀여운 외모 덕분에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후 베이비복스가 해체되면서 윤은혜는 다른 많은 가수들처럼 연기자로 전향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방영된 드라마 궁을 통해 윤은혜는 성공적인 작품을 만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어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며 그녀는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를 이어오던 윤은혜는 2013년 미래의 선택 이후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 시장에 도전하던 시기였는데요. 같은 해 10월 윤은혜는 중국 동방위성 TV에서 방영된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회차마다 주제를 선택해 의상을 제작했고 이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은혜는 여신의 패션에서 4회, 7회, 그리고 9회에 걸쳐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승한 의상은 경매에 붙여졌고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은 매번 약 50억 원에 가까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은혜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제작했다고 밝힌 흰색 코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눈과 사자를 주제로 제작된 이 코트는 4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 국내 디자이너가 SNS를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는 윤은혜가 디자인한 코트가 아르케 2015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특정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춘호 디자이너는 얼마 전에도 옷을 가져간 스타일리스트와 배우가 함께 만들었다니.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한 시즌의 노력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뻔뻔하게 사용되다니 참 힘이 빠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논란으로 번지자 윤은혜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은 사과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윤은혜를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살펴보면 팔 옆의 프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의 구성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윤은혜 측은 해당 의상을 협찬받지도 않았고 많은 브랜드를 연구해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표절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잊혀갔는데요. 윤은혜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는 3년 전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사과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과물을 얻으려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위는 바로 신은경입니다. 1988년에 배우로 데뷔한 신은경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오랜 연기 생활 동안 신은경은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왔는데요.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환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귀작마다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신은경의 인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했는데 당시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은경이 옷을 가져갈 때 이를 승인해준 직원은 확인서를 받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부 의상을 회수했으며 2012년 10월에 신은경의 소속사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대출을 받아 부족한 금액을 메우고 끝내 백화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건 2015년이었는데요.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다가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본의 아니게 직원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잘 해결됐고 직원이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인터뷰에서 예전에 신은경 씨가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위로한 적은 있다. 하지만 채무를 용서해준 적은 없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의 지식인 게시판에는 배우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시기도 2010년 3월로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연예인이고 얼굴이 알려져 그것을 담보로 외상을 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신은경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력을 키우기보다 상식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1위는 바로 이정진입니다. 1997년에 패션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입문한 이정진은 원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며 모델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이정진은 시트콤과 드라마에 조금씩 얼굴을 비추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 되다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주연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신인 티를 벗어나던 시점이었고 이정진을 대중적으로 알린 말죽거리 잔혹사가 개봉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이정진은 드라마 다모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드라마 다모는 MBC에서 대하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 짧게 편성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과 채옥 역의 캐스팅을 제안했는데요. 소속사는 이정진의 출연을 먼저 확정짓고 이후 채옥과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감독에게 상대 배역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배우가 캐스팅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상대 배역에 운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톱스타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옥 역에는 하지원이 고민 끝에 캐스팅이 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할이었습니다. 장성백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정진은 김민준이 상대 배우가 된다면 자신은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감독은 고심 끝에 이정진을 황보윤 역에 최종 확정하며 김민준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장성백 역에 캐스팅된 것은 다름 아닌 배우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진은 상대 배우로 이서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던 것이죠. 계속되는 이정진의 요구에 이재규 PD 역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정진이 액션 연기 연습에는 소홀하고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D는 이정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설득 아닌 설득을 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라는 망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재규 PD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며 이정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정진은 이서진도 김민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후 대본 연습에도 오지 않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는 결정을 했고 황보연 역의 이서진을 장성백 역의 김민준을 다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모는 MBC에서 근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지만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고 이정진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정진은 MBC의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약 5년간 MBC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진은 그 후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사신톰스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 힘든 배우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발로 차버린 배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